집중력을 높이려면 천정고가 낮아야 되고요. 아, 오히려?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테리어 그런 곡, 건축가의 영역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공간 배치 이런 거. 아는 바로는 그냥 저는 제가 뭐 심리학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집중력을 높이려면 천정고가 낮아야 되고요. 아, 오히려? 네. 천정고가 낮아야 되고. 공간이 좁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원룸에 사시는 분은 암기가 뭐 고시 공부 이런 거는 잘 되실 거예요. 야, 그건 저도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천정고가 높아야 되고.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실 같은 데 가면은 다 칸막이가 있고 네. 되게 좁은 큐비클 같은 데 집중하게 되고 네. 조명도 이렇게 스팟 조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 책상만 딱 밝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네. 전체적으로 밝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기가 어렵죠. 아, 그럼 일단 택일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집중도 그 완기 위주로 하실 고시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천장이 낮고 좀 네. 밀집된 공간.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하실 분들은 천장이 네. 높고 그렇죠. 예, 널널하게. 네. 그래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네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조명을 바꾸시면 돼요. 아, 조명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네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불이 여러 개 켜 있잖아요. 밝잖아요. 네네. 이러지 말고 이런 불들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탠드를 놓고서 딱 고기만 밝게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높이시고 내가 좀 릴렉스하면서 창의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조명을 뒤집어서 천정으로 조명을 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광원을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직접 보는 것들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스탠드 하나 갖고선도 각도만 다르게 해도 확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 천장을 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구나.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에 보면은 딱 불을 켜면 형광등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제일 어둡냐 하면은 천정이 제일 어두워요. 그렇죠. 이거 광원만 밝고. 그러니까 사실은 천정도 더 낮게 느껴지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거는 조명을 위로 쏘면 되는데 제가 그 스탠드를 하나 디자인을 했어요. 제작만 해서 팔려고 이제. 아, 모든 자취생들이 하나씩은 가지는 그런 스탠드를 하나 지금. 특허 내신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 옛날에 제가 그 건축학과 다니면은 제도판에 쓰는 스탠드는 다 스프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 돌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저한테는 익숙해요. 그런 조명으로 막 네.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들은. 근데 뭐 특허까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고 아, 기존에 있는 거 기능, 활용하니까? 옷걸이도 쓸 수 있고 네. 그런 걸로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천장으로 조명을 쏜다. 네. 그것도 오늘 또 새로운 알게 된 네. 팁이었었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진국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이 좀 다르고 일본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 얘기하면 항상 거품 얘기가 나오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계속 성장하는 느낌.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뭐 연차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네. 정답 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건축가시거나 인사이트가 깊으시니까 그런 차원이 없으셨습니다. 둘 다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공간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공간, 인구 밀도의 사이즈,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게 기후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기후대. 네, 미국은 뉴욕의 기후와 샌프란시스코의 기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도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고 땅도 너무 넓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남북으로 길어서 북한도와 오키나와가 다르긴 하지만은 네네. 어쨌든 사이즈는 작고 그리고 이 섬나라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부동산 자산의 중요도 같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는 일본과 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생각은 해요. 우리는 근데 더 작잖아요. 더 작고 남북 방향으로 일본에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5분의 1도 안 되나? 그러니까 기후대가 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70% 산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농사 짓는 땅 빼고 나면은 도시가 평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희귀성은 그렇다고 북한은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의 섬이잖아요. 우리도. 섬이네요, 진짜. 네, 우리는 섬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게 교통수단이 점점 발달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차를 뚫으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도 기차를 뚫으면서 근데 좀 빠른 기차, 뭐 신칸센 같은 것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는 더 빠른 교통수단, 자율주행이라는 또 변수도 있고 그러면은 교통수단이 바뀌면은 네. 국토개발이나 도시가 바뀔 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의 속도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그 시간 거리가 바뀌고 네. 그거에 따라서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겨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남한이 남북 방향으로 일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지만은 이게 더 압축되는 효과가 생겨서 네. 제 관점에서는 남한은 앞으로 10년, 20년 뒤면은 거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도권 나누고 부산 나누고 대전 이거 의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변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일본처럼 갈 것이다. 혹은 미국처럼 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큰 변수, 또 다른 변수가 들어왔고 이미 지형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른데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면은 미국, 일본 중에서는 일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죠. 이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서서히 네.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마을이나 이런 중소도시들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컴팩트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버하고 있는 면적을 줄여가고 자연을 회복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딴 데다가 뭐 녹지를 막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네. 지금 이미 깔아놓은 상하수도만 이용해도 전기 라인만 이용하더라도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가구서 살고 싶어 하는 곳에다가 밀도를 좀 높여서 짓고 단순하게 밀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네네. 밀도가 높으면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단층짜리 2층짜리 집에 살 때가 좋았잖아. 그런 얘기를 노스텔지아로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도시가 만약에 그런 저밀도로 가게 되면은 뭐 뉴저지 같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은 대한민국 경쟁력도 없고 국토가 거의 다 그냥 주택 택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밀도를 높이더라도 그다음 양쪽의 장단점. 그러니까 저보고 맨날 누가 와서 왜 주택에 가서 안 사시냐? 난 극장 가까이 살아야 된다. 도시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돈이 없어서 주택 못 산다.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은 모든 국민이 주택에 사는 게 아니고 주택 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도 있고 주택의 장점도 있는 그래서 그게 기존에 없었던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환경적으로도 더 친화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밀도 높은 것들 저도 100%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부동산 정책 만드시는 국회의원분들 나오셔갖고 네. 뭐 서울을 네. 뭐 전원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약을 갑자기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부동산의 비율도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집값을 올리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네. 아무튼 그런 말씀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일자리도 몰리는 곳에만 몰릴 것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찾는 일자리들은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특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관광지라든지 네. 그런 건 남게 되고 그렇게 좀 각각 좀 역할이 달라지고 네. 일자리 몰리는 데는 더 몰리고 이런 네. 것들이 된 것도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사실 저는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표현은 좀 쓰기가 어렵고 바람직한 표현은 왜냐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어요. 네. 그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 현상이고 그걸 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현상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현상은 어떠냐? 당연히 사람 많은데 경제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가고 그거를 억지로 그거는 옳지 않아. 우리는 지방에 가서 나눠줘서 다양성을 만들어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자기가 본인이 먼저 가든지. 네네. 만약에 그게 정말 된다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업이 생길 거라고요. 그냥 억지로 찢어가지고 옮기고 그게 공권력의 남발인 거예요. 그게.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들은 네. 만약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피렌체나 뭐 예를 들어서 베니스나 이런 거 다 다르듯이 뭔가 다르게 만들었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무슨 강남 짝퉁 같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서 이사 가라고 하니까 그 LH 땅 장사만 하는데 도움만 줬을 뿐 특별하게 뭐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갈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세종 때
동북 사성인가요? 뭐 그래 억지로 막 인구를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동북구성. 동북구성인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종의 되게 안 좋은 그런 행위로 되는데 뭐 그게 네.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중세 때도 똑같았어요. 스페인 쪽은 거의 무어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장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 도시가 없으면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 무어족들, 이슬람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거점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순례를 해서 관광객이라도 보내서 인구를 유지하고 상업 활동을 해서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은 했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네. 우리도 뭐 그 정도 노력은 난 오케이. 뭐 할 수, 뭐 그게 21세기에 맞는 성지순례가 돼야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네. 그런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디지털 노매드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네네.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기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가는 그 로컬에 좀 약간 지방에 있는 그런 시골이 더 가기가 편안해졌다라든지 네. 뭐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 이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도권이나 아주 중심 도시에 자기의 집을 놓고 거기를 자주 가겠죠. 네.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가서 산다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쪽으로 주민등록 등록 주소지로 옮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뭐 아까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네. 중심부로 모이는 거를 제가 볼 때는 그 큰 흐름은 막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네.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혁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네.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인구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렇죠. 기존 도심에 집이 부족하니까 만드는 것들인데 네. 신도시를 만드니까 기존 도심의 인구를 뺏어와서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도심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더군다나 일자리가 더 없어지죠. 혁신도시에 네. 있는 공공기관 말고는 다른 일자리가 줄고 있었거든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네. 너무 아이러니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뭐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본인만 가고 가족들은 안 가요. 안 가죠. 예, 심지어는 그 장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세종시의 장관님들도 안 가요. 안 가죠. 서울에다가 별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별로 업무관을 또 만들어요. 왜? 맞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게 그 세금 낭비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서울같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또 기회를 뺏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계산해서 빠뜨렸던 거가 KTX예요. KTX가 세종시까지 37분 만에 그러니까 수서에서 37분이 가잖아요. 40분도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아니 그래도 뭐 과장님 이상은 안 가지만 그 밑에 말단 사원은 간다. 제가 보는 말단 사원들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속 나와요. 거기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서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에요. 그게 지방의 혁신도시 만든 것들. 그리고 아니 세종시를 만들지 말고 대전으로 그냥 보냈어도 됐잖아요. 이미 또 있었거든요. 네. 도시가 서구에. 네, 거기 있고 거기에 뭐 한 제가 어저께 들은 말로도 뭐 한 18만 평, 20만 평 정도의 정부가 갖고 있는 땅도 있었고 그것만 제대로 만들었어도 됐는데 뭘 굳이 그걸 왜 그랬겠냐고요. 그게 LH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야지 택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생기니까.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의사결정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신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일산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분당으로도 이사 가고. 그래서 이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약간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주택이 적었을 때고 네. 서울에 이제 몰려드는 수요만 감당하기 주택이 필요했으니까 그때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인구가 따라가지 않는 공급이어가지고 네. 이게 좀 제가 봐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숑의 경제 원칙을 보고 계신 좀 많은 분들한테
네. 예, 좀 뭐 인사 말씀이라든지 홍보하실 것도 좋고요. 뭐 네.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종의 경제 원칙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실시간이니까 되게 각본 없이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셜록 현주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짜 말씀이 고급지고 똑같은 말씀하셔도 제가 얘기하면은 좀 진짜 시장 잡배 같은데 무슨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니. 교양 수업을 들은 것 같이 그냥 힐링이 되고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